학교 때 배운 내용 포함해서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내용 정리 좀 할 테니까 사진 나중에 그냥 지금 적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배우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곳이 크게 세 개의 주제로 돼 있어. 이 배우는 내용이. 그래서 제 1주제는 여기다가 적고요. 두 번째 주제는 여기다가 적고요. 세 번째 주제는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까지 이미 한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이라는 놈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A가 0이면 안 되죠. A가 0이면 1차가 되니까. 자, 세 개의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운 거. 그럼 한번 기억을 되살려봐.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었어, 너네들? 전개. 아, 전개되어 있는 식이야. 2차,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인수분해에서 풀었던 게 제일 기본이었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해서 뭐 곱하기 뭐가 0이야 이렇게 나오면 이게 0이거나 또는 이게 0이거나 이렇게 해서 풀었던 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풀었어요? 근해 공식. 오! 근해 공식. 그러면 태희야 근해 공식을 불러줄 수 있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공식을 외웠었죠. 혹시 이거 대입해서 근해 공식에 대입해서 근을 구하는 게 안 되는 사람 있어 없어? 지금 확인할 때 얘기해. 선생님 근해 공식 모르는데요? 없어? 진짜? 중3은 잘 버틴 거야? 좋아요. 또 이렇게 쓰면 또 화면에 영상으로 박제될까봐. 자, 그래서 일단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풀이라는 건 두 개밖에 없어. 이건 더 이상 따로 배우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인수분해해서 풀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에 대입해서 풀거나. 오케이. 자, 그러면 혹시 이렇게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중학교 내용뿐이니까 여기에 추가를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이 다루는 2차 방정식 풀이 문제 중에 뭐 이 정도 기본이라서 시험 문제 잘 내진 않지만 만약 혹시 x제곱의 계수가 무리수이거나 또는 허수가 포함된 그런 식으로 방정식이 나오게 되면 바로 풀지 마시고 x제곱의 계수를 정리를 먼저 해서 그 다음에 푸시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방정식. 그럼 이대로 놓고 뭐 인수분해하거나 근해 공식 대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케이? 얘를 좀 정리하라고. 정리하는 방법은 단순해. 켤레. 이거 얼마 곱하면? 루트 2 빼기 1 이렇게 곱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좀 되겠지. 또는 막 이렇게 나가. 그럼 이것도 그냥 풀려고 하지 말고 얘를 정리를 해. 어떻게 하면? 켤레. 1-i를 곱해가지고 전체. 그게 이 말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x제곱의 계수를 조금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푸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사기를 치면 100% 인수분해 된다. 근해 공식 대입하는 문제가 아닌 거 이거. 정리하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거를 정리하고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는 선생님이 수학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가르친 이래로 딱 한 문제를 봤어. 그것도 올림피아드 그거 교재 있지. 뭐 입본 뭐 이런 거 거기서 딱 한 문제가 있다가 삭제됐습니다. 그거 없어요. 그냥 정리해놓고 나면 어떻게든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저기 집중을 인수분해 되는 걸로 보고 잘 맞춰봐요. 그러면 돼. 됐죠? 들어오세요. 요 뒤로 들어가야겠다. 지하철이 빵꾸가 나서 좀 늦었다는 소문이. 아니 지금 타고 오다가 늦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풀이는 이제 더 얘기할 건 따로 없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화려하게 썼어. 판별식이에요. 근데 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놈은 보통 영어로 D라고 하죠. 디터미넌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판별식 요만큼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만큼 계산하면 숫자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이 루트 안에 b제곱 빼기 4ac를 어이구 인사했어? 아니야? b제곱 빼기 4ac를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럼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무슨 숫자가 돼? 허수. 그죠? 근으로는 허근. 여기가 0이거나 양수가 되면 실수니까 실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도대체 이 판별식은 뭐 하는 놈이냐고. 뭘 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배우는 거냐고. 근의 종류, 실근이야 허근이야 또는 두 개야 한 개야 처럼 근의 종류와 개수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 방정식 유망주 소연이 판별식을 계산해 봤더니 양수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판단하죠? 뭐라고 판단할까요? 다른 그렇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입니다. 이게 0보다 크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종류가 생기는 거고 실수죠. 그러면 판별식이 0이 된다면 즉 루트 1이 0이 돼버리면 이게 다 사라지니까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처럼 딱 하나만 보이겠죠. 근데 중근을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어차피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원래 요건데 요렇게 보이는 거야. 하나처럼. 또한 중근이 되는 식의 모양 자체는 이 2차식 자체가 완전제곱식이라는 표현으로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다. 그래요. 만약에 이거 계산해봤더니 b제곱 빼기 4ac에서 계산해봤더니 음수가 나온다면 서로 다른 두 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때는 뭐라고 배웠지 이거? 이거 나오면? 근이 없다 이렇게 배웠지. 그때는 루트 안에 음수인 걸 배우지 않았으니까 허수란 말을 쓸 수가 없어서 실수근이 없다 그렇게만 한 건데 이제는 이제 허근이라는 표현까지 쓸 거야. 이거 이해되죠? 자, 이것도 큰 문제 없어요. 지난 시간에 배우기 아마 여기까지 배웠던 것 같은 의미야, 그렇지? 그러니까 써줄 게 없었던 거야. 중학교 때 다 배운 거. 그러나 하나 더 쓸게요. 가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도 마찬가지 x제곱의 계수 포함해서 허수가 들어있으면 판별식 사용하지 말 것. 왜 안 할까? 지금 판별식 가지고 뭐 하려고 했던 거냐면 이게 양수가 나오면 어떻게 되고 0이 나오면 어떻게 되고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허수로 계산이 돼봤자 양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된다고. 허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버트 그러나
안 되겠어. 저기 가서 저 짚고 서 있어. 어떻게 그러나 중근의 경우 왜? 춤춰도 돼. 스텝 좀 밟아볼까? 와, 되게 멋있네요. 응? 되게 멋있어요. 나 제법 해. 오, 이야, 우와. 자, 그래서 중근 같은 경우는 0은 허수라도 0인 개념은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가능한데 어쨌든 허수 나오면 판별식 갖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선생님 혹시나 드물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준 거예요. 혹시나 나오면 어떻게 그럼 해요? 판별식 안 사용하고 복소수가 같을 쪽, 즉 2차 방정식 자체를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근데 거의 좀 드문 경우니까 어쨌든 판별식 아무 때나 막 쓸까봐 x제곱의 개수나 주변 개수들이 허수가 들어있을 때는 판별식으로 뭘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다 여기까지 된 거지?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가 뭡니까? 이것도 들어본 거야. 가장 문제 유형이 많아. 여기다 다 쓰기도 힘들어. 그래서 한번 지울 거야. 들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네모칸을 딱 맞게 썼어요. 근과 계수 관계. 자, 혹시 여기 아는 사람 있을까봐 물어보겠습니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 근이 두 개가 이렇게 있다면, 오케이? 원래 알파 베타는 이렇게 근의 공식 대입해서 풀어봐야 아는 거지만 안 풀 거야. 즉 알파가 얼마인지 베타가 얼마인지 몰라. 그러나 이 두 개를 합해서 얼마인지는 방정식만 쳐다봐도 알 수 있다. 기억나니? 배웠었는데 안 배웠어. 마이너스. 두 개를 곱하면 얼마가 되는지도 쳐다만 봐도 알 수 있다. 저게 마이너스 A. 하윤 가위바위보 한번 해. 가위바위보. 졌지. 두 근의 합이 얼마로 표시되죠? 이건 중학교 때 거라 물어보는 거야. 새로 배우는 게 아니고. 기억이 날 듯 말 듯? C. 그렇지. 고개를 왼쪽으로 한개 돌리면 나와. 안 나와? 그럼 아는 사람이 대답해 줘봐. 1번을 까먹었어. 이걸 까먹었다 할 정도면 지금 심각한 상태니까 빨리 봐. 그래요. 얼마? 마이너스 붙이고 요 숫자분의 요 숫자. 내가 보여줄게 그럼. 하여튼 곱은 A분의 C. 맨 앞에 숫자분의 상수항 C, 그치? 네. 여기까지만 공부하는 게 비극의 시작이야. 하나만 딱 더 합시다. 이거는 중학교 때 안 했을 수도 있어. 두 근의 차이. 공부한다는 놈들도 물어보면 여기만 대답하면 막 대답하다가 두 근의 차는 얼마야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요 숫자 절대값, 이게 절대값이나 그래. 이거 이럴 때는 그냥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그러니까 요 부분, 요만큼 쓰는 요만큼. 왜 그런지 보여줄게. 네. 특히 이 내용은 어디에 많이 사용될 수 있냐면 바로 요 다음 단어인 함수에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 두 분의 차가 함수에서는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쓰고 지울게요. 2차 함수 그리고 이걸 x축 그렸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이걸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배우는 게 2차 함수야. 그때 두 근의 차가 이만큼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 말하는 거 맞지? 오케이? 중요한 사실. 요 세 개가 기본이야. 뭐 역수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줄게. 이 세 개는 아주 기본으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지금 기억을 잘 못하니까 외우는 건 외우시고 실제로 한번 보여줄게. 자, 한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빼기 4ac이고 또 다른 한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다. 이렇게 두 개를 지금 근해 공식으로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알파가 되고 이게 베타가 된다고 생각해봐. 자, 둘 더 해봐. 분모 얼마? 통분돼 있잖아. 2a분의 이거 두 개 더하면 누가 죽어? 루트 죽지. 네. 그러니까 2a분의 마이너스 2b 2 약분하면 마이너스 1. 그렇게 나온 거잖아, 그지? 너무 당연하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본 다음에는 이거 그대로 그냥 기억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곱해봐. 두 분의 곱. 밑에 뭐가 되냐? 4a 제곱분의 제곱. 여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런 꼴이지. 네. 그럼 제곱 빼기 제곱 아니겠어? 그럼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 루트 제곱했으니까 이거 되죠? 그럼 b제곱이랑 b제곱은 죽어버리지. 요거 플러스 되고 그럼 4a 제곱분의 4ac 4 약분되고 a 하나 약분되고 a분의 c 맞아? 두 분의 차 빼면 2a분의 마이너스 4. 이제는 요거 빼기 마이너스 b가 플러스가 되면서 죽지. 이거 빼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니까 2 루트 b제곱 빼기 4ac가 되는 게 맞지?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워야 되니까 이건 무조건 양수니까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그냥. 이거를 어떤 해설책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푸는 책들이 있어. 그거 다 쓰레기책인데 이거 두 개만 그냥 외우면 된다 막 이러면서 편하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 그럼 뭐가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 이놈들이 이게 곱셈 공식 변형도 아직도 이걸 까먹고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 이거요 이거. 응. 네. 그치? 그걸로 구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돼요 막 이러고 있어. 하면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치? 근데 못하러 그걸 계산을 맨날 해. 그냥 차 자체로 하나. 합, 곱, 차. 요렇게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시라. 자, 아직 근각계수 관계는 요게 기본 내용이긴 한데 거기에 따라 나오는 유형 속엔 안 냈어. 여기까지는 찍어두세요. 나도 캡처해놓고 얘네 올려줄게. 자기 노트에 적을 사람들은 그냥 찍어버렸네. 지금 그 2차 방정식 끝까지 나가는 중요해. 근데 계속 말하지만 풀면서 자꾸 유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지 말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각계수 관계에서 두 개만 더 적어줄 테니 이렇게 오래 찍어. 찍었어요. 찍었어? 오케이. 그러면 요건 놔두고 요쪽을 지운 다음에 그 밑에 따라 나오는 유형 중에 내용을 더 써줄게요. 요것도 다 아는 거야 얘들아. 한 3개 정도 적으면 되겠다. 근과계수 관계로부터 따라 나오는 내용 첫 번째. 그러니까 이 근과계수 관계를 먼저 이거부터 얘기해 주자. 혹시 니네가 학년이 바뀌어도 상관없어. 어느 단원이 바뀌어도 상관없어. 2차 방정식 나오고 근 두 개에게 나오면 근과 계수 관계를 먼저 떠올리는 게 무조건 맞는 거야. 이게 막 나중에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막 이런 얘기 나와도 두 근의 합과 곱을 쓰는 거는 계속 해둬야 돼. 연필 안 들고 왔어 저기 서연아. 어떻게 연필? 어허. 혹시 선생님 얼굴이 졸리게 생긴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졸릴 텐데 딱 붙들고 서봐. 하나도 못 들으면 안 되지. 자, 첫 번째요. 혹시 2차 방정식 문제 중 두 근의 관계를 알려주는 경우에 대한 문제 유형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 두 근의 비가 3대 2다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알려줘. 그러면 알파 베타라고 쓰지 않고 어떻게 쓰면 좀 더 우리가 문자가 두 개니까 이거는 문자 한 개로 쓰고 싶어. 3알파와 2알파 이렇게 놓고 근과 계수 관계를 더해서 곱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문제를 푸는 거죠. 이해됐어? 오케이. 또는 두 근이 연속된 두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중학교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이거는? 알파랑 알파 한 근이 알파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 플러스 이렇게 놓고 풀면 되는 거죠. 네. 오케이. 뭐 또는 두 근의 차가 2다 뭐 이렇게 나오면 알파와 알파 플러스 2 또는 알파와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런 식으로 둘 중에 아무거나 괜찮아. 이런 식으로 놓고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또 문제를 정리한다고요. 뭐 등등등 있겠지만 그래서 두 근의 관계를 알려줄 때 알파 베타 대신에 저렇게 놓고 합 곱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요. 요건 아직도 학교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서 자,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니네 이런 방정식 푼다 그러면 근이 얼마라고 얘기하니? x는 2 또는 3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두 근이 2와 3이다 그러면 어떻게 방정식 만들 수 있는 거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네. 근데 원하는 건 요거보다 한 줄 더 가는 걸 내가 이제 원하는 거예요. 맞는데 예를 들면 x 제곱의 개수가 a이고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2차 방정식을 써봐. 근이라고 주어진 놈을 이렇게 주고 써봐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게 틀린 게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건 어디까지 쓰길 원하는 거냐면 이렇게 써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 이거에서 한 단계 더 간 얘를 직접 쓰려고 하시라고. 그럼 생각해봐. 근이 2하고 3이면 두 근의 합이 얼마야? 5지. 그럼 우리 두 근의 합 읽을 때 마이너스 9 붙여서 읽은 거 기억나? 그렇다면 쓸 때도 x제곱 쓴 다음에 요거 두 분의 합에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5x 쓰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분의 곱이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럼 요거 분의 요거가 두 분의 곱이니까 여기가 1이라면 무조건 여기가 두 분의 곱자리가 되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이고 x제곱의 개수가 a인 걸 쓰라고 할 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길 원하느냐 한 번에 x제곱의 개수가 a이고 x제곱 이렇게 쓴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요 두 개를 더한 값에 x 플러스 두 개를 곱한 값는 0 요렇게 바로 써주기를 원함.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건 이제 지울 거지만 x제곱의 니네가 불러봐봐. x제곱의 개수가 2고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4인 2차 방정식을 써보세요. 그러면 한 줄로 어떻게 쓰려고 하냐 이런 얘기야. 자, 그럼 x제곱의 개수가 2니까 2 x제곱 쓴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서 두 개를 합해 1 x 그 다음 두 분의 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한 줄.
얘를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4로 쓰는 게 틀린 게 아닌데 뭐하러 한 줄을 더 써. 한 번에 쓰시지. 그래서 요 2차 방정식 만들기 내용이 중요 주제 중에 하나.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요. 요거는 이제 고등과정에서 처음 배우는 형태일 거야. 켤레근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뭐 있어? 오케이. 자, 켤레근이라는 건 대신 정확하게 공부해라. 뭐 켤레라는 게 뭔지는 알 거야. 3 더하기 i의 켤레는 뭐야? 3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의 켤레는 뭐야? 2 더하기 A 플러스 루트 3. 2 더하기 루트 3의 켤레. 똑같이 2 마이너스 루트 3. 아,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켤레 복소수 물어본 게 아니고 켤레 형태라는 느낌을 허수단이 있는 거에서는 어떻게 쓰고 그냥 루트 들어있는 것과 안 들어있는 거 있을 때는 어떻게 쓸지. 그러니까 유리화할 때 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유리화하려면 얼마 곱해서 쓰지? 그걸 이제 켤레라고 하는 형태로 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켤레근은 뭐가 중요하냐면 개수가 어떤 숫자다라는 기준이 문제 중에 반드시 나와야 해. 그게 없으면 쓰지 마. 즉, 개수가 유리수예요 라고 지정을 해주면 한 근이 몇 더하기 몇 루트 m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따로 대입해서 계산하지 않아도 다른 한 근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 a 마이너스 b 루트 m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이 없으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럼 선생님 이런 개수가 어떤 종류인지 말이 없는데 이렇게 근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대입해서 푸는 수밖에 없어. 이 말이 있으면 켤레 형태가 근이 된다는 게 확실해져서 아까 근의 공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니? 2a가 되죠. 네. 곱하면 얼마가 되니? A제곱 a제곱 빼기 b제곱에. 그치? 그러니까 더하거나 곱한 게 아주 간단히 계산된다고. 그러니까 근과 계수 관계 쓰면 된다. 두 번째, 만약에 개수가 실수예요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역시 이런 말이 없으면 켤레근 쓰면 안 됩니다. 절대 그냥 대입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개수가 실수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한 근이 a 더하기 bi 이렇게 알려주면 말이 없어도 다른 한 근은 a 마이너스 bi라고 두고 풀면 된다. 그래서 더한 건 2a, 곱한 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금방 계산되니까 쓸 수 있다. 요게 이제 세 번째 주제. 그래서 큰 주제는 더 있긴 한데 활용도 있고 이 근과 계수 관계로부터 나오는 큰 주제는 이 세 가지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기본적으로 내가 그냥 한꺼번에 정리하는 내용으로 필기 마지막입니다. 찍어두시고 노트에 깨끗이 옮겨졌고 반드시 내용부터 좀 우리 소희도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볼까? 오케이. 하루에 셀카 한 200장씩 찍으면서 이런 것도 한번 찍어주시고. 네? 그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써준 내용이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머릿속에 넣고 문제를 쳐다봐라 그런 얘기다. 네. 그럼 요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가지고 어디까지 문제를 이 내용으로 지금 풀려고 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지난번에 어디 몇 번까지 풀었더라? 지난번에 330 어디까지 문제를 풀었어요? 298쪽 아니 8번까지 하고 298번까지 풀었어요? 네. 맞아? 숙제는 73쪽에 73쪽까지였고 그 밑에 절대값 들어있는 거? 그거 내가 뭐 안 풀렸으면 내가 풀어줄게. 네. 오케이. 그러면 니네가 유형 1번에서 2차 방정식 풀이를 배운 거고 네.
두 번째는 근이 주어지면 대입해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니네 297번 봐봐. 내가 쪼막한 얘기를 해줄게. 이거 관련된 얘기야 사실은. 2차 방정식 삐리리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1에 그럼 이걸 이제 배우고 나면 그럼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K 자리가 두 근의 합이잖아.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요?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두 근의 합은 2가 되겠죠? 그럼 K가 2입니다. 이렇게 답 쓰고 싶잖아. 근데 여기 봐봐. 그 계수 K가 유리수야 실수야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쓰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떡하라고? 그냥 대입해서 풀라고. 이게 그러니까 한 근이 만약에 한 근이 2가 나오고 다른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그래. 계수의 조건이 없으면. 근데 있으면 그냥 쓰면 돼. 그래서 정확히 알아.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까지 풀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98번에 요것도 K 값에 관계없이 1이 근이니까 1 대입해가지고 정리한 다음 K 값에 관계없이 이 말을 읽는 순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K로 묶어 써서 항등식. 그거 풀었지? 298번. 그 내용 이해했어? 잘 봐봐. 지금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 그 다음에 X는 1 근으로 가져. 대입. 순서는 1 대입해서 먼저 식을 쓴 다음에 그걸 K로 묶어서 정리하고 항등식. 오케이. 자, 그러면 내용은 사실 다 배웠는데요. 여기 이제 뭐 마인드맵처럼 이제 그냥 줄기를 나눴는데 영상이 담기는 이 폭이 작아서 두 칠판으로 했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한번 진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절대값 얘기가 나와서 혹시 여러분들 제일 부담스러운 게 절대값이니까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내 절대값 들어있는 문제 만났다. 어떻게 할래? 아내가 양수는 오, 나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다음 문제를 풉니다. 빼놓고 풉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또 이게 근데 고3 때까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제낄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말한 대로 절대값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얘기해 줬을 텐데 절대값이 뜻이 뭐죠? 절대값 기호의 뜻.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멀어져 있는 어디부터? 영부터. 그치. 오, 정확한데? 감사합니다. 1학년 때는 제대로 배웠네. 2, 3학년 때 공부 안 해서 그렇겠지만. 자, 다시요. 절대값이란 뜻은 수직선의 원점. 잘 들어 지금 기초야. 원점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인 개념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니? 3이라는 숫자. 3은 원점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3칸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은 원점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3칸이라고 대답했던 거야. 이해되지? 왜 3으로 쓰고 있는지. 그런데 한 가지 착각이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요, 양수면 그냥 쓰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 안 돼. 음수는요, 마이너스 떼고 쓰면 되네요? 아니야. 많이 할 수 있는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쓴 거야. 마이너스를 떼고 쓴 게 아니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쓰는 거야. 언제? 절대값 기호안이 음수라면 마이너스를 붙여 써서 양수로 만들어 버리겠다. 거리라는 개념은 음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절대값 기호를 만난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x-3이란 놈은 원점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핵심이 뭔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그냥 쓰고 이럴 때는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x가 4야. 그럼 양이야 음이야? 양이지. 그럼 그냥 쓰면 된다는 거야. 근데 x가 1이야. 그럼 음수가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붙이고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이에 중간에 0이라는 기준 자리가 있으니까 x-3이 0이 되는 자리를 먼저 생각해봐. 그 얘기는 x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럼 x가 3보다 크다면 양이야 음이야? 양인 거지. 3보다 작다면 양이야 음이야? 음인 거지. 그러면 그냥 쓸 건지 마이너스를 붙여 쓸 건지 구분해서 쓸 수 있다는 거지. 즉 나누어서 풀어요 이런 뜻이야. 한꺼번에 못 풀겠고 원래 x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긴 하는데 이게 달라. 그러니까 나눠서 풀어달라고. 자 갑니다. 풀이. x가 만약에 3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라면 그럼 얘는 양이야 음이야? 양이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냥 쓰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12는 0이고 인수분해가 되겠네? 이 정도까지는 속도 괜찮죠? 또 답이 두 개가 나왔어. 다 쓸 거야? 그럼 너네 뭐만 쓸 거야? 그렇지. 누구만 쓰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여기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3보다 크거나 같은 수. 이렇게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데 얘가 보이겠냐고. 안 보이지. 그러니까 얘만 써야지. 맞아? 그럼 만약에 x가 3보다 작은, 원래는 전체지만 여기 풀고 여기 푸는 거야. 그러면 x-3, x가 3보다 작다는 건 얘가 음수란 뜻이야. 아유 우리 하윤 졸려서 어떻게 하윤이가 두 번째로 설까? 우리 저기 보조 칠판? 보조 책상? 앉아서 자는 것보단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3보다 작은 숫자 아무거나 생각해. 2 이렇게 집어넣어봤더니 음수가 되죠. 그럼 x제곱은 상관없고 음수가 된다면 어떻게 써야 된다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써달라고. 마이너스를 붙여. 뭐 하여튼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일단 그래도 같이 한번 보시고 확인.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는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역시 나는 어디만 쳐다봤는데 여기만. 그럼 보이는 건 누구밖에 없는 거야? 3보다 작으니까 3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내가 원하는 근.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태를 만나든 똑같아. 절대값이 나온다면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게 문제니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두 군데로 풀되 내가 쳐다본 데에 해당되는 답만 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 문제 풀자. 이거부터 가르쳐주고 중학교 때 배운 거 이거 어떻게 쓰냐? X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렇게 안 쓸 때도 있어. 네. 이렇게 써야 될 때도 있어. 언제? x가 양수 쪽일 때는 그냥 이거 x만 쓰면 되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였어야 돼.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있으면 뭐라고 쓰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있으면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제곱하면 얼마요? 4지. 루트 4가 얼마야? 2지. 이게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양수일 때는 얘를 그냥 쓰는 거랑 똑같은 거고 얘가 음수일 때는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 쓰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다른 말로 하면 뭐랑 똑같은 기호라고? 얘랑 똑같은 기호. 그러니까 루트 안에 저렇게 문자의 제곱이 들어있을 때는 절대값이라고 놓고 저것처럼 풀면 돼요. 절대값이라고.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식을 봤어. 그럼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풀면 된다고? 이렇게 놓고 나서 아까처럼 나눠서 풀라고. 되죠? 그러면 302번을 도전해 보세요. 본인이 쓰는 걸. 자, 대신 칠판에 우리 서연이가 나와서 풀어준다니까 문제를 써놓을 테니까 302번 하는데 벌써 다 풀어왔네. 302번. 풀다가 못 풀었어요. 그러면 여기 들었어야 되는데. 루트 안에 제곱되어 있는 거는 절대값이라고 생각하고 절대값 문제는
양일 때랑 음일 때랑 저렇게 나누어 푼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거든. 뒤에서 보는데.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좋았어. 도전! 나도 문제 써놓을게. (302번) x제곱에 이건 더 어려워요. 근데 이 정도도 충분히 됩니다. 여기까지만 써줄게. 요 놈이 요거랑 똑같은 기호라고 얘기해줬고, 여기는 요거랑 똑같은 기호라고 얘기해줬으니까 요 상태에서 출발해서 갈 거야. 근데 문제는 두 개잖아요. 기준이 두 개라고. 그럼 수직선을 넣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기준 숫자 얼마야? 0. 얘가 0이 되게 하는 기준 숫자 얼마야? 그럼 잘려야 되는 곳이 두 군데라서 하나, 둘, 세 군데로 나누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다시요. 절대값 기준이 다른 놈이 두 개가 들어있으면 여기랑 사이랑 이쪽이랑 왼쪽이랑 세 군데로 나눠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 자리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가지고 부호를 판단하시면 되고,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라고 해서 두 번째를 풀어셔야 되고, 그 다음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해서 세 번째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 있는 숫자 생각해보면 양, 음이 각각 결정이 돼요.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둘 다 플러스인 자리가 되고요, 여기는 하나는 플러스인데 하나가 마이너스인 자리로 나오고요, 여기는 둘 다 마이너스인 자리로 나와서 세 군데가 다 달라요. 할 수 없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까지만 적어주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할 거고, 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숫자라면 어떻게 할 건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 쪽이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보통 내가 어느 쪽에 붙여도 상관없는데, 왜냐면 절대값 0은 마이너스 0이나 0이나 구분이 없으니까. 근데 보통 수학하는 놈들이 크거나 같다 쪽으로 붙입니다. 중복되지만 않으면 돼요. 여기 그래서 0이 빠진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1 붙어 있으니까 여기 빠진 거. 그래서 혹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자꾸 감이 안 오면 첫 줄만 보여주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 대신 뭐 2 이 정도 생각해봐. 2. 그럼 얘를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면, x제곱은 그냥 쓰는 거 맞아? 여기가 2 그러면 양이야, 음이야? 양이니까 그냥 써야지. 2 정도 집어넣었으니까 양이야, 음이야? 그러니까 그냥 쓰면 되지. 이렇게 놓고 정리하라고. 그럼 이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니네 그냥 구한 대로 못 쓰면 되는 거야. 그네?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니까 한 마이너스 2분의 1? 요 정도 생각하고 부호를 판단해서 그냥 쓰든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쓰든가. 이것도 보여줄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면 사이에 있는 거 맞지? 네. 그럼 x제곱 쓰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집어넣었으니까 양이야, 음이야? 음이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음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를 붙이고 써야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데 또 마이너스를 붙이고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집어넣어봤어. 그럼 양이야, 음이야? 양이요. 양이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그냥 써야지. 그래서 요거 풀면 되는 거고요. 물론 풀고 나서 요 사이에 있는 답이 맞나 안 맞나 내가 쳐다본 데만 딱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하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정도 생각하면 돼. 그냥. 그럼 x제곱은 원래 있던 거니까 쓰고, 마이너스 2 정도 들어갔으면 양이야, 음이야? 음이지. 그럼 마이너스를 또 붙이고 써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네. 마이너스 2 정도 줬으니까 양이야, 음이야? 음이요. 음이지.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써야죠? 네. 그럼 마이너스 x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그래서 결국 요거 풀어서 나온 답 중에 맞는 거 고르기, 요거 푼 답 중에 맞는 거 고르기, 요거 푼 답 중에 맞는 거 고르기, 이렇게 가라고. 기준을 다 얘기를 해줬어. 네. 그럼 선생님 절대값이 막 기호가 이렇게 막 3개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다르게. 그럼 뭐 어떻게 해? 0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네 군데로 나눠서 풀어야지. 지저분하지. 그러니까 3개짜리 안 준다고 거의. 2개짜리는 아주 많이 줘. 자, 답 한번 써보세요. 자신이 쓴 답이 정확하게 나왔다면 직접 손의 감각을 좀 키워봐. 그럼 여기 나온 답 중에 뭘 써야 되는지 구분되지? 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게 루트가 2.11이니까 음수가 돼서 플러스 써야죠. 여기서 요거 얼마인지 그냥 눈으로 보고도 알겠니? 이거 넘기면 x 제곱이 5 이렇게 써져. 루트 5하고 마이너스 루트 5죠. 그러니까 2.11이 아니면 마이너스 2.11이죠. 네. 들어가는 거 있나요? 없지. 그럼 이건 힘들게 구했지만 그게 안 되는 놈이야. 여기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좀 좋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놈 쓰라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 들어있는 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나 아니면 2개일 텐데 아까 했던 그 요거 이렇게 쓰는 것만 확인해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하죠? 혹시 예진아 선생님이 가우스 기호 설명해 주셨어 안 해주셨어? 가오스요? 정말 칠판에 여기 노트에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요. 이게 교육 과정은 아닌데 네. 학교에서 이걸 내는 학교도 있고 안 내는 학교도 있어서 선생님 저희는 가우스 기호 시험에 안 낸대요 이런 학교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시험 문제 내려면 거기 문제 보면 알겠지만 끝에 가우스 기호가 무슨 뜻인지 꼭 이렇게 써줘. 원래는 니네가 그냥 공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써줘서 그냥 그것대로 따라서 하라고 돼. 근데 정리해줘야 말아요. 정리해줘. 대신 딱 1학년 정도에 필요한 정도까지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가우스 기호 설명을 할게요. 이거 예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안 해줬냐 한 번도? 아, 그러네. 가우스가 수학자 이름인 건 알지? 니네도 알고 있는 유명한 수학자인데. 뭐 만들었어요? 그냥 옛날에 일화로 얘기하면 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얘가라면 좀 미안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선생님 담임인 선생님이 자기 할 일이 좀 많은지 애들한테 어려운 문제 주고 자기 이제 일 그 업무 처리하려고 얘들아 그 100까지 다 더해서 얼마인지 저기 계산해놔. 그때 당시에는 1 더하기 2는 3이니까 3 더하기 3은 6이 되고 6에다 4를 더하니까 10이 되고 10에다가 5를 해서 15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100까지 하라고 한 2시간 걸리겠죠, 그죠? 근데 갑자기 1분밖에 안 됐는데 가우스가 선생님 다 했어요 이렇게 된 거죠. 때릴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죠. 그럼 선생님 100부터 더해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로로 더한 거죠. 다 똑같이 100일이니까. 그럼 100일이 100개 있으니까. 무효. 근데 2배니까 그죠? 2로 나누면 되겠구만. 플러스 A 그래서 딱 구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역시 천재성. 은 그리고 니네 무슨 저기 전자파 뭐 이런 거 할 때도 가우스 단위로 그냥 그건 이름 붙인 거니까.
자, 아무 필요 없는 얘기고요. 가우스 기호 얘기를 할게. 가우스 기호는 정의부터 알아두시기 바람. 근데 이 정의는 책에 다 써줘.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불러볼래? 이게 책에 있어. 문제가 나오면 가우스 기호가 들어있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써주게 돼 있어요. 이거는. 뜻을. 근데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알고 시작하는 게 더 좋아.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네. 정수. 얘는 x보다 크지 않은 2분의 정수. 최대의 정수 이렇게 써 있어. 이게 가우스 기호의 정의야. 가우스 기호. 왜냐고 하지 말고 정의는 따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약속. 중요한 표현은 여기 있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거나 같은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은.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가 안에 들어있는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쪽에서 제일 큰 정수를 가우스 기호라고 해. 그럼 이거 맞춰볼 수 있어?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정수. 수직선을 생각해봐. 4.7 어디 있는겨? 맞아? 7이. 아 4랑 7이랑 4.7을 4.7 4랑 숫자. 그냥 숫자. 그럼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정수. 4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는 정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읽는 연습. 딱 세 가지만 써볼게. 자, 대답해봐. 3. 생각하고 얘기해. 3.2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제일 큰 정수. 얼마? 하나 더. 5. 뭐요? 5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제일 큰 정수. 5 아니야? 5죠? 네.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제일 큰 수, 제일 큰 정수. 마이너스 4. 잘 생각하고 얘기해.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저거는? 마이너스 4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쪽에서 제일 큰 정수. 0? 생각이 안 나오지. 마이너스 4. 그럼 딱 또 그려줘. 마이너스 3더 크지 않아? 마이너스 5가 더 작은.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5.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제일 큰 정수. 반대로 작. 어? 큰 걸로. 그러면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1.7 어디 있는 거야? 마이너스 2. 여기 있지? 마이너스 2. 이쪽에서 제일 큰 정수. 마이너스 2. 네. 그럼 이제 야매로 얘기해주면 양수 쪽은 소수 좀 떼고 읽으면 되죠. 네. 양수든 음수든 정수 자체는 그대로다. 음수에서는 요거보다 하나 작은 쪽으로 정수. 그죠? 네. 그렇게 읽을 수 있겠어? 마지막? 마이너스 5. 후! 됐잖아. 자. 가우스 기호를 씌웠는데 n이라고 하는 정수가 나왔어. 그때 x가 될 수 있는 숫자 범위를 쓰시오. 이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예를 들어줄게. 가우스 기호를 씌웠어. 근데 3이 나왔어. 오케이? 그럼 내가 이 x 값을 말해볼 테니까 이거 3 나오는 거 맞는지 한번 생각해봐. 3 3.2 3.7 3.7 가우스 기호 씌웠어. 나와요. 작거나 같은 거 나오고. 3.7 가우스 기호 씌우면 얼마 나올까? 3이요. 3.7이 어딘지 알아요? 작거나 같은 쪽이야.
이건 작거나 같은 쪽이에요. 네. 3.7. 3 나와? 네. 3.9. 나와요. 3.99. 나와요. 3.999. 비둘기 3.99999. 와. 나오죠? 4. 안 되지. 자, 그러면 눈치채볼까? 가우스 기호 씌웠을 때 3이 나온다면 이 x는 3보다는 크거나 같은 숫자일 거야. 그렇다고 해도 4보다는 같을 수는 없죠. 4보다 작지.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로 얼마 정수가 나왔다 그러면 요 숫자보다 크거나 같고 요거 다음 숫자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럼 불러줄 수 있겠어? Would you please 불러줄래? x는 요 숫자보다는 크거나 같고 요 다음 숫자보다는 작다. 이렇게 쓰는 식으로 범위를 찾을 수 있어. 이해돼? 여기까지만 알아도. 오케이? 여기까지만. 그러면 웬만한 그냥 가우스 기호 문제는 웬만큼 될 거고 혹시나 조금 더 할 사람들 중에 요 정도는 알아둬도 됩니다. 이거랑 똑같게 쓸 수 있다. 이게 정수면 이렇게 써도 된다. 까지. 소수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필기를 해두시고 여기 나온 문제 내가 풀 테니까 요거만 기억해도 풀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네. 오케이.